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미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의회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이틀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숨에 1,700선을 회복한 우리 증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거기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증시가 오른 만큼 힘차게 배트맨 2부 출발합니다. 네, 2부를 맡아주시는 저희 샘플러스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출발하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위원님 시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우리 위원님께서 시젠을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트럼프가 진단 키트를 좀 요청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위원님이 월요일 날 말씀을 해 주셨다면 적어도 30%가 넘는 지금 수익률을 보였단 말이죠. 어떻게 오르기 전에 소식이 나오기도 전에 이 시젠 갈 거 알고 계셨나요, 위원님? 네, 일단 차트가 기존에 만들어졌었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재료는 상승을 하는 추세에서 거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추세가 강하게 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키트 관련해서는 지금 종목들이 좀 과열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날이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월요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시젠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점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위원님께서 또 온라인 강연회가 잡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주말인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다음 차주 그리고 4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 대비하는 그런 시장 전략 같은 것들과 1분기에 이제 상반기에 매수를 해야 되는 다음 지금 시장 변동성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 매수해야 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주말에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샘플러스 온라인에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잠시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도 또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종목들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이수영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이네요. 오늘 양시장이 모두 5%대 상승 마감 성공하면서 이틀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금융위가 발표한 비상경제대책이 투심을 풀어줬고 또 미 의회에서는 2조 달러 경기부양책 장중에 결국 통과가 되면서 오늘 시장이 좀 강세를 상승 기조를 장 후반까지 유지해줬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점 줄이고 경제를 회복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자신의 트위터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상승 추세가 지금 상승을 계속하겠다 이런 진입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과 또 쇼커버링이 더해지면서 데드캣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이 6% 가까이 상승하면서 1,700선을 회복해줬는데요.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장중에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반대로 장 후반대, 장 막판에 매도폭을 줄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매체가 동반 매도로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급이 조금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5% 넘게 올랐습니다. 5.26% 상승해서 5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이 차익 실현 매도를 하면서 순매도로 장을 마감했고 기관도 장 막판에 역시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15억 원이지만 그래도 매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 역시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오늘 반등폭이 큰 만큼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이 상승해줬고요. 또 양시장이 합쳐서 오늘 상한가에 간 종목만 29개나 됩니다. 이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항공주가 폭등했고요. 또 유가 상승 때문에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키트주 랠리가 대단했죠.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의료 부품 좀 공급을 해줘라,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서 진단키트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진단키트에 또 강력한 요청을 이어졌기 때문에 시즌이 개장부터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면 오늘 중으로 FDA 승인까지 받아내겠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장중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시즌 본사에 직접 방문하면서 시즌이 아주 힘있게 상한가에 도달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진단시약 긴급 사용을 받은 5개의 기업 대표 간담회까지 가지면서 수젠텍이나 EDGC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전부 상한가에 도달했는데요. 시즌의 경우는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총 상위주 3위로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2만 원가량이 올라줘서 88,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화생명 역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동전주에서 탈피했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 때문에 보험업종이 낙폭 과대주로 꼽히면서 극심한 주가 부진에 시달렸었는데요. 특히 한화생명이 운용하는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더 높아서 수익성 악화가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빨랐다고 합니다.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화생명의 신용등급을 하향하도록 검토까지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PBR이 0.06배까지 낮아지면서 한화생명이 많은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정부가 100조 원가량의 시장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늘 반등에 성공했고요. 결국은 상한가에 도달해서 종가 1,275원의 거래를 마쳤고 또 동양생명 역시 20% 상승, 삼성생명은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검찰이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 때문에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메디톡스의 대표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그리고 약효를 바꿔치기 한 혐의, 또 실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 중에 있는데요. 최근 중국 수출 부진 때문에 메디톡스의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했는데 그래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거기다가 오늘 대표까지 구속되는 그런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 급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13% 넘게 빠져서 13만 8,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가 각국 정책에 화답하듯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숏 커버링이었기 때문에 바닥이 아직까지는 열려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G20 정상회담 등이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 뉴스 꼭 챙기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충성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종목 상담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시즌 대단합니다. 시총 상위주로 껑충 뛰어오를 만큼 오늘 그 상승세가 대단했는데 위원님께서 월요일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보는 눈 정확하시니까요.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최충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에 대한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전화로 주셨을 때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 문자로 한번 도착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첫 번째 문자는요. 실리콘 웍스 가지고 있습니다. 31,500원에 25%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대응을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3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28,200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실리콘 웍스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일단은 지금 자리 자체가 저점을 다지고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조금 당겨봤을 때 기존 2015년도 저점을 거의 달성한 과정입니다. 일단 조금 더 하방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기업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기업 자체의 영향보다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회복이 나온다면 28,200원 오늘 종가 자리 그리고 3만 원 사이 저 박스 구간을 만들면서 조금 옆으로 횡보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OLED 사이클과 관련해서는 일단 중기적으로 조금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섹터군의 흐름은 그러나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천천히 지켜보시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실리콘 웍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종목 자체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는데 단기적인 가격 대응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31,500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최근에 들어가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떨어질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늘 끝부분에 강의에서 심리적인 부분 다뤄드리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제이스텍. 제이스텍.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11,300원에 20%. 11,300원에 20%? 네네. 요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제이스텍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매수하신 그 시점 자체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글로벌 네. 그 하락과 맞물려서 좀 많이 네. 영향을 받았는데, 그쵸? 네. 일단은 제이스텍 관련해서는 LED 관련해서는 지금 종목 자체는 괜찮은데, 네. 지금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데 있어서 다소 힘이 조금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V자로 바로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가는 것보다는 그 집을 지을 때 털을 잘 튼튼하게 짓는 게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일단 시간적으로 지금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기다려서 일단은 8,000원짜리 지금 6,000원 이 사이에서 한번 왔다 갔다 흐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 저 자리에서는 지금 비중 자체가 20%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자리에서 조금 모아 가시면 평단가가 9,000원 후반에서 10,000원 정도 저 사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으로 돌아올 때는 충분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조금은 지금은 관망하시면서 조금 때를 기다리셔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좀 물 타면 어때요? 지금 자리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네. 흐름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발생을 했으면 물론 저점일 수도 있으나 주식은 심리잖아요, 심리.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위축이 돼서 잘 사지 않아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매수보다는 일단은 이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건데 일단 7,000원을 기준선으로 잡으시고 매수를 조금씩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지금 자리보다는 7,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자리 지지해주고 있긴 한데 6,000원 또 이탈해버리면 추가적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급하실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느긋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때예요. 물론 그게 안 될수록 오히려 더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속상하시겠지만 일단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매수 언제 해도 되나요? 라고 위원님께 여쭤보셨는데 이제 7,000원짜리가 계속 횡보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4,600원이고 80%예요. 34,600원에 80% 맞으세요? 네. 아이고, 이게 심리적으로 좀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 들고 계셨고. 알겠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제가 위원님께 좀 이 종목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거 매수는 언제쯤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 한 3년 정도 됐고요. 중간중간 추가를 했어요. 아, 추가를 하신 게 이 구간이세요? 예, 예. 거의 꼭대기에서 잡으셨네요. 네네. 일단 뭐 5만 원 정도 저 자리쯤에서 사신 아니, 것 같아요. 4만 원. 아, 4만 원? 4만 원에서 5만 원 저 사이에서 일단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네요. 저 같으면 못 기다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자리가 차트를 보실 때 다소 이제 매수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봉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주봉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패턴이 좀 보이시죠? 산을 아, 네. 만들고 한 2년 정도 쉬어가고 2년 정도 또 쉬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이 패턴이 다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식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일단 지금 자리만 잘 지켜주고 어느 정도 상승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등은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 비중이 굉장히 많으셔서 좀 부담이 되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은 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좀 매수하셨나요? 다른 것 좀 하고는 있는데 네. 지금 이 구간에서 좀 더 추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매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는 그 자리에서 떨어진다고 그 물타기의 정의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5% 이상 물리면 그냥 물린 거지 물타기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자리를 확실히 잡고서는 여기는 저점이다 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리셨어도 이 자리에서 잡으면 3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떨어질 때마다 사시면 사실 계좌로 볼 때는 눈으로 그냥 확인될 때는 마이너스 20%였는데 지금 더 사니까 마이너스 15%가 됐고 이게 눈속임이거든요. 근데 계좌 사이즈는 점점 커져서 내 손실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돼요, 사실. 한 구간에서 80%를 잡으신 게 아니고 떨어질 때마다 사셨으니까 일단 지금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왕 기다리셨으니까 그 큰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11,500원짜리 저 자리 좀 타고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시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고 제일 확실한 자리는 기존에 여기 2만 원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2만 원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빨리 돈이 회수되실 수 있어요. 2만 원 정도 하시면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보시면은 내 매수가가 올까가 걱정이 되시는데 2만 원 이 하단 14,000원 아까 말씀드렸던 15,000원 이 구간에서 매수만 하셔도 25,000원짜리는 갈 것 같잖아요. 다만 이제 비중적으로 너무 높으셔가지고 조금 높이 형성이 될 텐데 평단가 자체가 일단은 조금 느긋하게 대응을 하시고 15,000원, 2만 원 저 자리에 회복되는 여부를 확인하시고 일단 조금 중기적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시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중도 너무 많으시고 또 오랜 기간 기다리셨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좀 보면서 장기적으로 잘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면요. 분명히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응원 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페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3,300원 20%. 33,300원에 20%. 예.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꺾고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네페스 더 올라갈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네페스 관련해서 오늘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 네,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으면 일단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 추세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예. 일단 상승이 나오더라도 뭐 35,000원까지 한 번에 가는 상승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리고 얘 종목 자체가 뭐 급등락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에 예.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기준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32,000원짜리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고, 그 자리 오면은 일단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끌고 가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얘가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자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요. 단기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녁은 드셨습니까? 전용. 저녁이요. 이것도 상담 끝나고 먹으려고 그래요. 끝나고 드시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LG화학이요. LG화학 좋은 종목 들고 계시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87,500원에 네. 80%요. 287,500원에 30%, 80%요? 예. 어유, 잘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언제쯤 뭐 매도할까가 제일 궁금하시죠?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중장기로 그래도- 보세요? 예, 그래도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건지. 그러게요, 하도 변동이 비중이. 심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LG화학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식사는 좀 제때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걱정돼서 못 드셨나요? 예. 네, 일단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는 사실 비중이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예.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비중이 굉장히 부담이 되시니까 아마 이거 네. 전화 안 하셨으면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금 자리 11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어요. 오늘 예. 단기적으로 낙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지수가 이제 대형주가 많이 상승을 하니까 얘도 따라서 좀 올라온 거거든요. 예. 메인하고 기관도 오늘 조금 사줬고, 예. 근데 이 자리에서 뭐 엄청나게 35만 원, 40만 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네. 대형주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저 121선 자리 있잖아요. 여기 바로 예, 위에 자리, 33만 원 자리. 저 자리를 이번 주 안에 돌파를 시도해 주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예. 저 자리 못 가면 다시 떨어질 거예요. 예. 내일하고 모레 추세 정도 보시고 이 예. 박스 안에서 놀면은 오늘 저점 자리 29만 6천 원 자리랑 예. 33만 원 자리 사이에서 지켜주면은 들고 계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예. 일단 다 파시고 대응을 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 종목 자체는 좋지만 비중도 네. 비중이고, 얘가 지금 바닥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어요.
예, 예. 여기도 보시면은 흘렀다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 꺾어져 내리죠. 예. 네, 얘가 바닥을 확인하는 주식은 항상 바닥을 확인을 해요.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시 꺾어져 내릴 때는 기존의 낙폭보다 더 심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내 거 챙겨 놓고 대응을 예, 예. 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수익은 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일단 기계적으로만 지금 어느 자리에서 더 팔아야 내가 수익을 네. 더 많이 낼 수 있을까? 뭐 지금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데 더 뭐 좋은 호텔 뷔페를 먹을까 지금 고민하신 거는 행복하신 고민이잖아요. 일단 네. 좀 느긋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33만 원 선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33만 원 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아까 33만 원을 말씀드린 건 예. 저 자리를 돌파해주면 더 갈 것이고 예, 예. 저 자리를 못 가면 이탈이 나올 거예요. 예. 네, 저 자리에 그냥 가면은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다 파세요. 아, 얼씨구나 하고 그냥 파시면 돼요. 33만 원 가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종목 자체가. 그러면 손절은 어느 정도에서 손절은 오늘 저점 자리 보시고 11선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1선은 제가 잘 몰라요. 11선을 잘 모르세요? 예, 그래프를 전혀 안 보니까. 그래프를 안 보세요? 일단은 네, 여기 지금 이 모르기 십자선이 차트는 지금 보이시죠? 예, 예. 지금 보시는 차트도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예. 이렇게 선들이 예. 노란색 선을 지금 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얘가. 예, 예. 네, 지금 저 자리를 이 선을 이탈하면은 던지시면 돼요. 다 매도하시면. 금액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금액적으로요? 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29만 4,70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선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네. 오늘 10일 이평선은 29만 4,700원 자리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네.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 봐야 하는 선도 잘 알려주셨고 가격대도 알려드렸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예. 종목 봐드릴까요? 예, JNTC요. JNTC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500원에요. 비중 네. 한 35% 정도 됩니다. 1,500원에 35% 정도? 예, 예.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저게 지금 한 달 좀 안 됐거든요. 한 달 정도 좀 안 됐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승 나와주긴 했는데 예.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제 기억나네요. 그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예, 상장한 지 이틀인가 3일 그 뒤에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 그때 들어가셨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종목을? 이게 이제 그 종목을 제가 그 회사를 좀 많은 공부는 아니더라도 좀 해봤어요. 근데 네. 보니까 일단은 회사가 좀 굉장히 건실하고 부채 같은 것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몇 번 상장하려다가 다시 우회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 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초반에 좀 치고 올라가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내가 알기로는 그 유리 강화 글라스 이쪽에 네. 지금 많이 지금 독보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은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나고 있고, 일단 부채나 이런 비율도 지금 100% 미만으로 굉장히 좋고, 유보율도 가지고 있어요. 예.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자체는 너무 많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차트가 흐름상 모든 상장하는 차트들은 처음에 띄워줬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하거나 이걸 반복을 하면서 차트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물론 기업의 가치도 기업의 가치지만 차트의 흐름하고 맞물려져야 얘가 시너지가 나고 상승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랑 지금 J, NTC 이 두 회사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화된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건데 일단 지금 다음부터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차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최소 2, 3개월 정도는 지켜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그냥 예측하시지도 말고 5%, 10%에서 덜고 나오시는 그런 습관이 일단은 조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지지선을 어느 정도 만들면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 자체가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인 그런 요인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 제가 이 그어드린 이 박스 안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차트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횡보하는 흐름 있잖아요. 이 윗자리처럼 옆으로 좀 기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는 이게 이렇게 만들다가 또 한번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손절 라인 대응은 5,000원 자리 아니면 조금 짧게 대응을 하신다면 6,000원 정도 보시는 게 맞고 이 자리에서 좀 노는지를 확인하시는 지금은 조금 관망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단기적인 뭐 급등이나 이런 거는 좀 보기 힘들겠죠. 단기적인 급등이 나와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빵빵빵 올라가는 것보단 옆으로 조금 흘렀다가 그러니까 싼 거 W 패턴은 아시죠? W자로 만드는 거. 이렇게 됐다가 얘가 바닥이야 하고선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자리가 나온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그 자리가 오면 9,000원, 뭐 11,000원까지도 뭐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차트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불안하시더라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되 너무 기다리시지 말고 7,000원짜리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 대응을 조금 하셔서 일단 9,000원짜리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지금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니만큼 근데 이제 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런 위험이 따르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차트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진기업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190원이고요. 100% 투자했거든요. 5,190원에 100% 들어가셨어요? 예. 언제 들어가셨어요? 8개월,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 정도 보유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으셨네요. 아, 거기다 다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추매 하다가 5,190원 왔는데, 네. 근데 지금 오를지 안 올지 몰라서 어떻게 될지 일단 모르겠어요. 떨어질 때마다 네. 사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현금을 남겨놔야 내가 저점에서 예상했던 흐름이 아닐 때 저점이 확인이 될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실 100% 네.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일단 그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걸 네. 조금 보완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그래요? 되면은 얘가 저점인데 얘가 매수 네. 자리가 될 수 있는데 매수를 네. 못 하잖아요. 그죠. 예. 네,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뭐 신용 매수도 쓰고 막 이런 거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일단 그런 점에서 초심을 잃지 마시고 처음에 네. 주식하실 때처럼 한꺼번에 막 담으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거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만 지금 네. 추세적으로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됐고 저점을 네. 계속 지지를 해주던 이 구간이에요. 오늘 네. 저점 자체가. 네. 이 자리에서는 일단 조금 지켜보시고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업 정보를 잠깐 볼게요. 네네. 아까 조금 전에 봤었는데 일단은 매출도 꾸준히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고 뭐 1,300억, 1,200억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고 부채 총계 부채도 비율로 보시면은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뭐 400%, 300%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유보율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다. 그리고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상장 폐지나 이런 거는 나오진 않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로 갑자기 터질 수는 있거든요, 사실. 차트가 이렇게 갑자기 꺾여버리면 뭐 겁들이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좀 눈여겨서 체크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서 4,000원짜리가 1차적으로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패턴상으로 보면 이 자리 오면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시간적으로 투자만 하시면 반등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 자리 매수하신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일단 시간은 조금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비중이 100%였던 만큼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루멘스 들어와 있습니다. 2,540원에요. 3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이 1,500원입니다. 위원님 2,000원 선이 깨져서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것 같은데 루멘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루멘스 관련해서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에 의해서 하락한 면도 있고 근데 차트에 대한 그런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차트의 흐름과 기업의 그런 가치 그리고 성장성 이런 게 맞아 떨어져야 추가적인 상승이 꾸준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저점 자리 기존에 최하점까지 갔던 거의 그 자리까지 왔거든요. 오늘 위치를 해줬고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1,750원 구간을 회복하는 여부 그런 것들이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21선을 회복하고 저 자리를 올라타고 횡보를 어느 정도 이어가는 그런 시점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급반등보다는 1,700원 저 라인에서 횡보를 좀 이어간다면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대응하셔서 매수가를 조금 낮추시고 평단가를 낮추시면 여기 121선 자리만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저 자리까지는 충분히 오고도 남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발생했다는 부분에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중기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루멘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2부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의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이런 상승장일수록 오히려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오늘 그 이야기가 유효할까요, 오늘도? 네, 오늘도 유효합니다. 아, 정말요? 네. 경계는 늘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한 1,700선을 이렇게 빠르게 돌파했는데 좀 경계를 늦춰도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빠르게 돌파했기 때문에 좀 경계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차트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경기 부양 책을 발표를 하고 각국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언젠간 해소될 문제라고 제가 그냥 하락장에서 마음이 편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그런 것들이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선에서 자꾸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저는 사실 부담스러웠거든요. 일단 미국장보다도 강하게 상승을 한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좀 경계를 하시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와 같이 좀 심리적으로 오히려 이런 상승장일 때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주식시장을 이해하자 이제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가장 쉽게 올리는 성격의 돈, 비자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돈 300만 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돈, 이걸로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보수적으로, 정말 방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5%든 10%든 만족하고 이 돈이면 내가 뭐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고 조금의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실 거거든요, 사실. 그러한 뭐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돈이 뭐 억대가 있든 몇 천만 원이 있든 300만 원을 투자하듯이 확실한 자리,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확정을 짓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종목 진단하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다 뭐 100% 투자하거나 80% 투자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없을 거거든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잘 지키셔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라고 제가 입에 닳게 말씀드리는 건 기관도 외국인도 방어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차트를 만들어가는, 시장을 끌어가는 주체들도 그렇게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개인들은 더더욱 그래야겠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른 예측을 자제하고 겸손해지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내가 제일 모자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기준을 가지시는 건 좋아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라.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얻습니다. 저는 제가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전 주식을 제가 잘한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저를 조금 더 발전시켜주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색안경을, 그런 자신감을 조금 버리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내가 분석한 것들에 대해서 내 확률상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치에서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신만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없는 풀 한 포기, 신봤다라고 하잖아요. 말없는 그 풀 한 포기에 내 눈에 뭐 띄워주어서 고맙다고 절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뭐 많이 아실 텐데, 산삼을 발견하면 그 풀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해요. 근데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수익을 내가 지금 10%밖에 못 보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10%씩이나 받네. 1억에 1%면 얼마죠? 100만 원이에요. 이게 파이가 기관, 외국인들은 몇십 프로를 먹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 자체. 근데 개인들만 내가 지금 가진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내가 1%를 먹으면 얼마를 먹는 거야? 10%를 먹으면 얼마를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파이 자체를 조금 크게 보시고, 내가 100만 원을, 단돈 100만 원을 투자했을지언정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투자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지 못하면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없다. 어차피 시장에 매수하는 그 원리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똑같습니다. 다만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갑자기 매매를 잘 하실 것 같죠. 상한가도 다 달성할 것 같은데, 계좌 사이즈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내가 마이너스 10만 원, 20만 원 받던 것들이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억대로 바뀝니다. 감당이 될까요? 일단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잘 가지셔야 이 파이가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섣부르게 예측하지 마시고 좀 겸손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앵커님? 누굴까요? 사진에 있으신 분? 사과. 뉴턴. 네, 뉴턴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제가 뉴턴을 말씀드린 이유는
만유엘 인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을 제가 왜 갑자기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게요. 뉴턴 같은 경우는 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데 당연히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는데 네.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 아닐까요? 처음 발견하기도 했고 그걸 학문적으로 좀 풀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주식을 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이렇게 유명한 분도 주식을 하면 잘 할까요? 위원님?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잘 안 됐나요? 결국에는 잘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가지고 오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똑똑하지 말고 겸손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만하면 안 된다. 물론 뉴턴이 뭐 자만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으나 인간의 광기는 뭐 계산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뉴턴이 이제 바닥에서 매수를 했었어요. 여기 차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닥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무릎쯤에 사서 어깨에 팔라 이렇게 무릎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니까 지켜보다가 들어갔을 텐데 일단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행복해했는데 뉴턴의 친구가 이 종목을 같이 샀는데 이 뉴턴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질투 같은 것들이 났겠죠. 그래서 뉴턴이 윗자리에서 기존에 벌었던 것까지 다 투입을 합니다. 지켜보다가. 이러다가 주가가 빠졌는데 무려 20억을 잃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20억이나 잃고 이런 말을 한 거죠. 천체의 움직임은 내가 읽을 수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까지는 읽을 수 없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거죠, 사실. 처음에 돈을 번 것도 사실 한 2배 이상 벌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건데 조금 아쉽죠. 네. 일단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지면 좋은 습관에 대해서 4가지를 조금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매매하라.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어떤 원칙, 내가 5%, 10%에서 벌겠어. 비중을 얼마씩 투입을 하겠어. 내 비자금을 쓰듯이 300만 원으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걸 지키지 못해서 어려울 뿐이고. 두 번째로 계좌를 너무 자주 보지 마라. 제가 이제 카톡 그걸 하다 보면은 회원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계좌 너무 보지 마시고 커피도 드시고 바람도 쐬시고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계좌를 너무 보고 계셔도 어차피 시간이 되면 종목들이 다 올라갑니다. 계좌를 보면 내가 급해져요. 느긋했던 사람도 계좌를 보면 내가 급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한 걸음 좀 물러서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일단 너무 쳐다보시지 마시고 가끔씩 보시는 게 일단은 좀 심리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집중해라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고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주식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일들을 못해요. 밥도 못 먹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에 팔아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머리 아픈 건데 물려 있는데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물이 흐르듯이 그냥 때가 되면 다 올라가게 돼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일상생활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뭐 제 성격하고도 맞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이즈를 차단해라. 여러 가지 뭐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들으시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모르는 것 같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소화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이어서 다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넘치는 건 모자란 것만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꼭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최충성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부도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